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날씨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오늘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제가 보고 있는 두 가지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아마 요새 기회란 단어를 많이들 안 쓰고 계신데요. 제가 생각하는 기회는 어떤 건지 같이 한번 기사 몇 가지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사 몇 가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값 5개월 연속 상승, B아파트 거래량 사상 최저.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18주 연속 올랐다. 지방은 하락세 지속. 마지막으로 보증금 떼일라, 찬밥된 빌라 거래량 경매 낙찰률 역대 최저.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볼 건데요. 일단 제가 이제 정규 강의하고 상담을 하면서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회란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이제 저를 쭉 봐오신 분들은 조금 혼돈스러운 타이밍이 오신 것 같아요. 이게 댓글에 달아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제가 대구 아파트를 추천을 했나요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대구 아파트를 지금 투자 기회니까 사세요라고 했나요? 아니죠. 근데 대구 아파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좀 나눠드릴게요. 저는 대구 아파트를 봐요. 근데 여러분 저는 또 플러스로 뭘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투자해서 실패 사례가 꽤 많아요. 역사적으로도 많고 작년에는 좀 참혹했습니다. 그것까지 오픈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구 아파트는 보지만 추천은 도저히 어렵다. 별도 표시도 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반응들을 보면은 적지가 않으세요. 몇 분이 되세요. 얼음공장의 말 듣고 대구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얼음공장의 추천 지역인 대구시장 점점점 이렇게 나오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좀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유튜브를 좋아하니까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되는데 이게 아예 경제적 결정을 하시려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니까 그냥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빌라 시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두 가지가 뭐냐면은 이게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로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집 가지고 계신 분들 어때요?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있는 게 체감이 되시나요? 안 될 겁니다. 제가 뻔히 알죠. 왜 그러냐? 오른 곳이 정해져 있어요. 거래량만 놓고 봐도 서울 아파트에 오른 곳이 정해져 있고 못 오른 곳, 심지어 지금도 금매가 나와서 못 오르는 게 아니라 위태위태한 데가 꽤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건 팩트예요. 그런데 여전히 안 좋은 지역이 더 많고 올라갔다 떨어진 그 정도 있죠. 떨어진 거에 비하면 회복세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 그러냐? 그 저점에 산 사람도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또 거꾸로 예전 고점에 산 사람도 몇 명 안 돼요. 거의 다 어중간한 지점인데 이게 워낙 중간에 세금이나 이자를 많이 냈다 보니까 지금 회복한 거 정도 가지고 맞아 서울 아파트가 오르고 있으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계실 수밖에 없는 게 서울 인근 경기도랑 서울 아파트 중에 오른 데도 정말 적지 않아요. 근데 전체 퍼센테이지를 놓고 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럼 기회가 첫 번째로 어디가 있을까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걸 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미래를 못 맞춰요, 여러분. 미래를 맞출 수 있으면 제가 이 투자하면서 정말 겪었던 정신적 고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직접 투자하지 않으면서 나불나불 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혐오하는 이유가 일단 제가 이 바닥에 들어와서 정말 좀 많이 믿었는데 뒤통수를 심하게 맞은 그 사기꾼이 이 코스프레를 하는 인간이었고 지금도 나대고 다녀요. 근데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워요. 저는 투자가 불로소득, 공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공짜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사례가 있으면은 여러분 요새 주가 조작이랑 사기꾼들 많잖아요. 아마 이게 조 단위로 늘어날 거예요. 저는 그런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도전을 통해서 기회를 잡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 기회 안에는 리스크가 같이 들어있어요. 리스크는 타이슨이 한 얘기처럼 얼굴에 주먹이 날라와서 쳐맞아 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경각심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한번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 1년 반 동안 한 1년 동안 진짜 저 같이 오래 하신 분들 중에 투자 진짜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주식이랑 또 달라요 이게 힘든 이 성격이. 그 리스크를 동반한 리스크가
포함되어 있는 기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럼 무서우면 하면 안 되잖아. 그거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저도 할 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그 월급 가지고 쭉 그대로 사세요. 대대손손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은 댓글창에 난리가 나요. 뭐 악마다, 인간 쓰레기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여러분. 월급 가지고 쭉 사세요가 왜 욕이에요? 도전을 안 할 거면 월급 갖다 사는 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굶어 죽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전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전 결정을 이미 했죠. 그 기회 안에는 리스크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리스크가 너무 커서 제가 추천을 못 드리지만 제가 나가보고 있는 지역은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여태까지 업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제가 나름대로 제가 믿고 있는 구석의 능력과 어떤 경험치가 있는데 어떻게 많은 분들과 똑같이 보겠어요? 그 시야를.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물건을 똑같이 고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보셔도 기사 내용이나 요새 언론이 서울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느끼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일단 전반적으로. 언론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에 아직 오르지 않은 아파트. 전 이거 기회라고 봐요. 저는 기회로 본다는 거예요. 저는. 전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로만 나불나불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계세요, 시중에. 저에 대해서 그렇게 밖에서 만나거나 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해도 할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건 제가 인정을 해요. 빌라 시장 나가보면은 더 안 좋아질 여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요가 너무 없어요. 서울 아파트는 저는 더 나빠질 여력이 없다고 봐요. 전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지금 그 고양이가 공중부양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중력 상태예요.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더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빌라는 더 안 좋아질 여력이 있어요. 나가보면 지역별로 굉장히 상이하고 수요가 되게 잘 안 들어오고 공포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빌라 시장도 보고 있어요. 저는 인천 시장은 예전부터 그냥 봤고요. 대구 시장도 보고 있고 빌라 시장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상 중에 이 빌라 시장이 무너지면서 엮여가지고 상가 건물 있죠, 여러분. 사실 그거 다가구거든요. 그런 거 급매 나오면은 저는 지금 달려가요. 나왔다 그러면 달려가요. 왜냐면 그게 수요가 꽤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지금 상가 주택이 밑에 보면 1층은 이제 상가고 2, 3, 4층이나 2, 3, 4, 5층이 이제 거의 보면 쪼개가지고 다가구로 이제 임대를 주잖아요. 근데 여기가 사신 유형에 따라서 역전세 때문에 급매가 나오는 경우가 지금 있는데 그게 잘 있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거기 전세가 비싼 게 아닌데 임대차 3법 통과되고 뻥튀기로 올렸던 분들이 계세요. 자금력 없이. 그리고 다른 투자에 대출 다 끌어 쓰신 분들이 지금 가끔 거기 급매가 나오면은 천 단위가 아니에요. 전부 다 몇 억 단위로 깎아서 내리시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빌라 시장이랑 엮여 있는 곳들은 저는 보면은 기회가 있고 그대로 사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시간 지나가면 전 벌써 몇 개 좀 봤는데요. 이 신축 있죠. 신축. 이거 여러분 사란 뜻 아니에요. 절대 사란 뜻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 신축하신 분들 중에 지금 분양이 안 된 상태로 LH에 넘기지도 못하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가 LH가 사가겠다는 금액이 자기 원가가 안 돼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물어보면은 LH에 넘길 가격이면은 일반인한테 팔 마음도 있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그 LH 가격이 진짜 싸. 여기 처음에 분양가 때렸던 거에 한 50%? 진짜로. 심해요. 그러니까 원가 안 나와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망할 짓 했다고 하겠지만 뭐 팩트죠. 사업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 정도로 만약에 그 정도로 사놨다가 빌라 시장 회복되면은 저는 상당히 마진이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빌라 시장 중에서 당연히 역전세 나서 멘탈 털링. 그런데 역전세 났어도 전세 껴진 물건 있죠. 임차인 못 내보내고 전세 껴진 물건은 일정 가격 이하로 못 팔아요. 여러분이 빌라 시장 정작 나가봤자 분위기는 최악인데 말도 안 되게 싼 물건이 잘 없어요. 이미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초급매가 잘 없고요. 초급매는 여기 있어요. 신축 그리고 다가구 꽉 껴져 있던 거 중에 오버한 거. 그리고 이 물건은 극소수예요. 차라리 이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세가 아직 다 안 퍼진 곳 여기를 저는 좀 기회라고 봐요. 제가 이제 오늘 좀 앞에 말이 길었지만 말씀을 드려야만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기회는 두 가지는 뭐예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제 데드캣이랑 고양이가 공중에 떠서 저는 위로 둥둥둥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상승세가 퍼질 텐데 아직 오르지 않은 지역
서울이나 수도권 내 괜찮은 입지겠죠. 물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디를 봐야 되는지 너무 얘기가 길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저는 여기도 봐요. 진짜 봅니다. 저 영상 현장 나가면서 2번인가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한 뜻이 아니니까 물론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흥미롭지 않으세요? 어떤 한 주택의 주거예요. 필수제라면서요. 그 시장 하나가 완전 아사리판이 나서 빠개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어떻게 망해 나가는 정말 여러분 이런 거 하나 짓기 어렵잖아요. 저는 시행을 하잖아요. 이거 하나 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꾼들은 정말 많이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짓기 어려운데 그 사람이 땅 사서 대출 받아가지고 다 지어 올린 그 원가 이하로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빌라 시장이 망해야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완전 빠그라져서 IMF가 오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영상 마지막에 요거 영상 마지막에 이건데 빌라 시장은 지금 그런 금매가 조금씩 있어요. 많진 않아요. 있는데 특히 이 신축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주택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웃긴 거예요. 역사적으로 있을까 모르겠어요. 물론 빌라가 한번 붐이 불어서 그 다음에 역효과가 있는 적이 있거든요. 호텔들처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통 건물이나 빌라나 아니면 다가구를 진짜 말도 안 되게 싸게 사놨는데 지금 아파트 시장을 필두로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죠? 몇 년 이내. 그 원가만 찾아가도 차익이 수억이에요. 그럼 이거는 제가 하라 말라가 아니라 여기서 기회를 안 찾는다면 이건 도전이 아니죠. 차라리 이제 요게 훨씬 더 소프트하긴 하죠. 그래서 그거를 좀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전 이 2가지 기회를 통해서 영상을 계속 만들 거예요, 저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진부한 얘기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거 아파트 퍼질 때 이게 지금 퍼지기 시작한 게 여러분 작년 말이에요. 올해 초에는 확인을 했어야 돼요. 시장에 그나마 발걸음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그 둔촌주공 생각해 보세요. 이론이 똑같아요. 둔촌주공 언론에서 때려가지고 막 무너지고 있었죠. 그때 헬리오시티 회복하고 있었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는 가능하면 받는 게 맞다. 무조건 받는 게 맞다. 평수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그때 5984 이랬으니까 특히 대출 안 나오는 84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질 테니까 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대출까지 풀어줘도 나중에. 그거랑 비슷한 논리예요. 시장의 퍼짐이에요. 근데 중간에 꼬꾸라지거나 뭔가 악재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제 생각과 다르게 가면 리스크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리스크 대비를 해야 되는데 리스크 대비를 주로 뭐로 하냐? 제일 좋은 게 일단 돈. 2번째는 돈이 어중간하면 시간. 아니면 3번째는 처음 세팅할 때부터 실력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이렇게 컨트롤을 해가지고 리스크 관리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도 리스크 관리가 안 되던 게 작년이에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리스크가 그나마 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기회가 맞나 아닌가 지금부터 나가서 보고 팔로우를 해보세요. 이게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차익이 나면 되게 많이 나잖아요. 전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의 투자요. 주식은 좀 어떻게 보면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쉽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도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은 여러분한테 분명히 그 안에 남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2가지 기회예요.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